국민TV 뉴스가 창간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국민TV 뉴스의 텍스트 버전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국민TV 라디오의 각종 콘텐츠를 이제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 세상의 모든 뉴스와 만나세요. 네, 지난밤 들려온 한반도 관련 뉴스 그리고 지구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입니다. 황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북한 얘기인데요. 예.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이게 2배 이상 커졌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과학국제안보연구소라는 미국의 핵문제연구소가 있습니다. 예. 그저께 민간 위성회사 디지털 글로브하고 구글 어스의 위성 사진을 판독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예. 북한에서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 분리기 시설이 있는 건물의 규모가 6개월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예. 기존의 우라늄 농축 건물 옆에다가 같은 크기의 건물이 세워졌다는 게 근거였는데요. 이게 정말로 우라늄 농축 시설이라면 북한이 매년 2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무기급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일단은 건물 규모가 2배 이상 늘어났다. 예. 근데 위성 사진만 보고 이렇게 좀 단정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원래 있던 건물은 북한이 2010년 말에 미국의 핵과학자를 불러다가 보여준 거니까 그게 우라늄 농축 공장이라는 건 확실한데요. 예. 지난 3년까지 없던 건물이 6개월 만에 새로 세워져서 같은 양의 우라늄 농축을 한다라고 결론 내리는 것은 조금 무리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예. 또 우라늄 농축 방식으로 핵무기를 만들려면 전기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데 북한이 반년 사이에 그만한 능력을 추가로 확보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새로운 건물이 세워졌다는 사실 자체는 맞고요. 또 우리 국방부도 그걸 확인했다라고 어제 밝혔는데 북한이 핵 능력을 위장으로라도 과시해서 미국한테 빨리 대화하자라는 신호를 보낸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6개월 만에 이제 건물이 생겼다는 것, 좀 예. 가건물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분석이 좀 가능하겠습니다. 네, 지진 피해를 입었던 하이티. 근데 이곳에서 유엔 평화유지군이 콜레라를 퍼뜨렸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카리브해 가난한 나라 하이티에서 2010년에 큰 지진이 있었고 또 그해 말에 콜레라가 창궐해서 7,500명이 사망했던 참사가 있었습니다. 예. 하이티는 그런데 원래 콜레라라는 병이 없던 나라라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다라는 반응이었는데요. 미국의 예일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네팔에서 하이티로 파견된 유엔 평화유지군의 병력이 그 병을 전염시켰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과거에도 사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왔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같은 결론이 나오면서 유엔이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습니다.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유엔이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예. 제대로 좀 대응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유엔은 법적인 책임은 자기들한테 없고 대신에 콜레라 퇴치 사업은 하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유엔이 발표한 콜레라 퇴치 기금이 하이티의 콜레라를 완전히 뿌리 뽑는 데 필요한 돈의 1%밖에 안 됐고 또 그것마저도 그동안 제대로 집행이 안 됐다고 뉴욕타임스가 지적했습니다. 예. 피해자들은 지금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하이티 대지진 때 사실 저도 현장 취재를 갔었는데요. 하이티도 가난하지만 거기 파견된 유엔 평화유지군도 대부분 가난한 나라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온 군인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진이라는 참사에다가 콜레라까지 덮치고 또 국제사회는 그거를 사실상 외면하는 그런 설상가상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유엔이 좀 생색만 내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예. 네, 어제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일본에서 강진이 났다 이런 오보 때문에 뭐 트위터에서도 좀 소란이 있었고요. 예. 어제 오후 4시 56분에 일본 기상청이 규모 7.8의 지진이 났다는 속보를 TV하고 휴대전화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몇 분 뒤에 실제 지진의 규모는 2.3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기상청의 발표가 오보로 판명났습니다. 예. 일본이 한바탕 소동을 겪었는데요. 오사카하고 교토 지역의 열차들이 긴급히 정지하거나 일시적으로 운행을 멈추면서 약 12만 명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 도쿄 외환시장에서는 엔화 가치가 한때 달러당 96.13엔까지 올라갔습니다. 지난 5월에 일본 당국이 규모 8 이상의 서일본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60% 이상이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그것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처럼 오보가 터지는 바람에
일본 전체가 한순간에 재해 모드로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예. 지진이 난 건 맞는데 강진이 아니고 규모 예. 2.3 정도였다. 약진이었습니다. 예. 네, 마틴 루터 킹 목사 유명한 연설이죠. I have a dream. 이게 50주년이 됐는데 이를 기념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연설을 할 계획입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연설 중에 하나로 꼽히는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서 킹 목사의 연설 50주년을 맞아서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오바마가 킹 목사가 연설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연설하기로 했습니다. 예. 킹 목사는 1963년 8월 28일에 워싱턴 DC의 링컨 기념관 계단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미국의 건국 정신을 강조하면서 흑인과 백인이 함께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 8월 28일에 맞춰서 열리는 기념식이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연설을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이제 법적인 그 판결 문제 때문에 예. 흑인들 시위가 좀 크게 있었는데 이게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것도 좀 주목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10대 흑인 소년 마틴이라는 소년을 살해한 백인한테 무죄라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흑인들이 미국 전국적으로 시위를 했었던 일이 있었고 이게 아직까지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때 시위가 한창일 때 오바마 대통령이 아주 인상적인 얘기를 했었는데요. 미국에서 흑인들이 겪는 3가지 전형적인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흑인 남성이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는데 보안 요원들이 뒤따라서 오는 일. 그리고 두 번째는 흑인들이 길거리를 걷다가 자동차 안에서 문이 잠기는 소리를 듣는 경험.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백인 여성이 지갑을 꼭 쥐고 내릴 때까지 숨을 안 쉬는 일. 이 3가지를 자기도 겪었다라고 했었는데요. 예. 킹 목사 연설 50주년이 됐고 흑인 대통령까지 나왔는데 아직도 인종 문제가 미국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네, 다음은 이집트 관련 소식이네요. 이슬람권에서 29일 동안 낮 시간에만 음식을 안 먹는 라마단 금식월이 그저께 끝났는데요. 이집트에서는 그 기간에 음식 지출이 다른 기간에 비해 무려 70%나 늘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라마단은 금식을 통해서 이슬람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또 굶주림의 고통을 느끼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기회라고 이슬람교가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기간에 역설적으로 음식의 소비량이 늘었다는 겁니다. 이집트의 한 사회학자는 이집트의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 악화에 따른 국민들의 근심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얼마 전에 쿠데타가 일어났고 또 과도 정부가 쿠데타 반대 시위대한테 발포를 하는 바람에 수백 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는데요. 이 사회학자의 분석이 맞다면 이집트 사람들이 정치사회적인 상황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통계인 것 같습니다. 예, 종교적인 금식어를 또 안 지켰고 예. 스트레스를 좀 먹는 걸로 푼 게 아닌가 이런 그렇습니다. 느낌도 좀 있습니다. 예, 인도에서 8억 명의 저소득층,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정부가 식량 지원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 예. 인도 정부가 저소득층 8억 명한테 식량을 지원하는 식량안보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매년 25조 원, 우리 돈으로 25조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체 인구의 67%한테 곡물을 지원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식량 보조 정책인데요. 집권당의 이게 총선 공약이었고 예. 집권당이 지금 의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어린이의 50%가 영양실조 상태라서 식량 지원이 필요하기는 한데요. 그렇지만 전체 예산의 8%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고 또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책이냐라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내년 5월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 인기영합적인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무엇보다 식량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부정부패를 먼저 뿌리 뽑아야 된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22조 들여서 4대강 하는 것보다는 좀 나은 정책 그러네요.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황준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